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중학교 교생선생님 김경환입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얻고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화를 주제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준비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오늘 배울 내용은 다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먼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느냐 또는 우열이 없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열은 잘함과 못함이라는 뜻으로, 즉 문화에 좋고 나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한 명은 손으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친구가 손으로 먹는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별하게 손으로 음식을 먹다니.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젓가락을 사용하는 자신의 행동은 우월하고 좋은 것이고, 손으로 먹는 타인의 행동은 열등하고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빵집, 미용실이라는 우리나라만은 열등하고 안 좋은 것인 반면에 베이커리, 헤어샵이라는 외국어는 우월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처럼 자신이 속한 문화는 우월한 것으로 보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다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다문화 중심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다른 나라는 별로야,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사진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속한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보고 다른 문화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사대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다른 나라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학교에 드디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1반과 2반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다문화 중심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걸 학교에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반이 되겠죠? 따라서 다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 반을 열심히 응원하겠죠? 우리 반을 응원하며 반 친구들끼리 더 친해지고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다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가 속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집단에 대한 결속력과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끼리만 놀고 다른 반과의 교류가 없다면 학교에서는 고립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다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뭐라고 했죠? 무조건 다른 나라가 최고야. 따라서 문화 사대주의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긍정적인 문화적 요소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비판적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는 관점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티베트의 장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새들이 사람의 시신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티베트 부족이 살고 있는 히말라야 산지에서는 추위와 험한 지형 때문에 시신을 땅에 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신을 그대로 두면 부패하면서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신을 새들이 먹도록 하여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티베트 사람들은 시신을 먹은 새가 하늘을 날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하늘을 향한다는 종교적 신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베트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에게 맞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생기는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나라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아입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등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나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는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문화를 우월하다고 보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집단 간의 정체성, 주체성 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적어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립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문화 중심주의가 극단적일 경우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회에 강요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란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의 특징을 파괴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들의 문화를 강요한 것도 문화 제국주의의 사례입니다. 반면 문화 사대주의는 자신이 속한 문화를 열등하다고 보고 다른 문화를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주체성과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에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각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구성원에게 맞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생기는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가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문화 중심주의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야. 문화 사대주의는 무조건 다른 나라가 최고야.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링크를 위드랑에 올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고 수업 시간과 영상에서 나온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다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쓰고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선택했고요. 제가 경험한 사례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과 찍먹 중 저는 부먹이 좋다고 생각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부먹을 강요하며 찍먹을 선호하는 친구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먹과 찍먹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56페이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과제 제출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피드백 댓글 달아드릴 테니 꼭 과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